안녕하십니까, 볼리TV 서영욱입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좀 해주세요. 오늘은 토트넘 무리뉴 감독 후임 누가 될 것인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무리뉴 감독이 떠난 뒤에 지금 메이슨 감독 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죠. 토트넘의 감독들 외모를 보는 것 같아요. 잘생긴 분들만 해서 네, 죄송합니다. 자, 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지난주 사우스햄튼전 굉장히 잘했죠. 네. 무리뉴 감독 때와는 달라진 모습을 순간순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현재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현지에서 뭐 메이슨 볼이다, 뭐 메이슨 대행을 정식 감독으로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토트넘 보드진이 그 메이슨 대행을 정식 감독으로 승격시킬 가능성은 제 생각에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요. 30살도 안 됐으니까 만으로. 감독 라이센스도 지금 이제 따고 있는 중이고, 슈퍼리그 이제 12개 클럽에 이제 포함이 됐던 정말 뭐 우주 최강 토트넘 아닙니까? 그런 토트넘 보드진의 어떤 야망, 자존심을 생각을 하면 격이 좀 안 맞는 감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무리뉴 감독 경질된 뒤에 지금 수많은 유명 감독들의 이름이 이제 후임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영국 사람들이 정말 별의 거에 다 돈을 걸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토트넘 차기 감독이 누가 될 것인지를 두고도 엄청 좀 배팅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가장 확률이 높았던, 그러니까 그 배팅 기준으로 따지면은 배당률이 가장 낮았던 그런 감독 후보는 라이프치히의 그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이었죠. 지금 가장 핫한 감독이기도 하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겔스만 감독이 이미 바이에른 뮌헨은 오피셜이 떴습니다. 다음 시즌에 바이에른 뮌헨은 가는 걸로 일단 확정이 됐고, 황희찬도 데려가라. 근데 제가 어제 그 영상 만든 이후에 라이프치히 후임 감독이 짤츠부르크의 마쉬 감독으로 확정이 됐어요. 황희찬 선수의 같이 또 좋은 경험을 했던 감독이니까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재밌는 게 이때 나겔스만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 감독 간 뒤에 이제 확정이 나고 나서 인터뷰를 할 때 바이에른 말고는 아무 팀도 관심이 없었다. 뭐 이렇게 좀 뭐 제안인지 아니면 문의인지 들어온 게 있는데 자기 에이전트한테 다 바이에른 뮌헨 말고는 다 거절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겔스만 토트넘 링크설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은 다 지금 뻘쭘해진 상황이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감독들 명단을 한번 좀 추려봤는데, 일단 이 북메이커스라는 곳에서 배당률을 매긴 이걸 보고 이걸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온라인은 감독님들 성함이 다 쟁쟁해요. 그런데 무리뉴 감독 바로 뒤에 오는 그런 자리여서 그런지 이 중에서 누가 오든 그렇게 무리뉴 감독 올 때처럼 와 대박 정말 온다고 막 이런 느낌은 또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 거론되는 감독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토트넘이 여러모로 좀 애매합니다. 돈은 뭐 아예 안 쓰는 팀은 아니지만 뭐 돈도 적당히 쓰는 팀이고, 근데 챔스는 못 나가고 좀 유로파도 못 나갈 가능성이 좀 있고, 그리고 지금 팀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해리 케인이나 손흥민을 붙들어줄 수 있을지도 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선수단 구성에 있어서도 좀 뭔가 확실히 갖기가 어렵고, 무엇보다 이 팀은 레비 회장이 굉장히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는, 심지어 이적 시장을 본인이 좀 주도하는, 그러니까 좀 많이 개입을 하는 스타일의 보스란 말이죠. 그래서 게다가 팬들의 기대치도 꽤 높은 팀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런던을 연고로 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가족들, 감독이든 선수든 이적에서 또 중요하게 고려가 되는 것이 가족들의 어떤 인생이잖아요, 삶이잖아요. 런던이라는 게 좀 메리트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사이에 굉장히 토트넘이 또 많이 규모도 커졌고 목표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포체티노 감독을 데리고 올 때하고는 또 많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애매한 레벨의 감독을 데리고 오기가 좀 이 팀에게는 내키지 않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탑급 감독이 오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지점에 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지 언론에서 가장 주목하는 인물은 아약스의 텐하그 감독입니다. 텐하그 감독의 부임설이 가장 큰 힘을 얻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럽 축구 이적설의 거의 뭐 본좌죠. 탑급 소스입니다. 팔로워 260만 명을 자랑하는 이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팔로우에 공개를 한 내용입니다. 토트넘이 텐하그 감독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터뜨렸어요. 예. 토트넘이 지금 만날 일정을 잡았다고 이렇게 공개했는데, 뭐 아직 확정됐다거나 뭐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일단 만나는 거라고 하는데, 아무튼 텐하그 감독이 지금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감독 중에 한 명이죠.
우리가 좀 명문인데 감독이 좀 필요해. 우리가 좀 괜찮은 팀인데 야망이 있는데 감독이 필요해. 뭐 이런 팀들은 다 지금 테낙 감독이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이분이 사실 우리한테도 꽤 익숙한 감독이에요. 바이에른뮌의 2군 감독 출신이기도 하고 지난 2017년부터 아약스를 지금 이끌고 있는데 2019년에 그 챔피언스 4강에서 토트넘이랑 붙었었죠. 그때 그 루카스 모라의 그 말도 안 되는 헤드트릭 때문에 무너졌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뭐 이분이 온다면 그럼 토트넘 모라가 어떻게 될까요? 모라 중용이 될까요? 아니면 너 나의 원수니까 제외 뭐 이렇게 될까요? 약간 좀 농담이고요. 아무튼 재밌는 포인트인데 굉장히 좀 테낙 감독이 오게 되면 저는 좀 적당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본인도 지금 아약스에서 한 번 정도 커리어를 좀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토트넘도 뭔가 좀 야심이 있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어떤 큰 돈이 들지 않는 그런 어떤 적당한 커리어의 감독이 아닌가. 이분이 지금 이제 그 당시 챔피언스리그 4강 엄청 돌풍을 일으키고 나서 그 뒤로도 잘 이끌고 있고요. 올 시즌도 지금 네덜란드 리그 우승 확정적입니다. 자, 프랑크 데용 그리고 그 더리트 같은 굉장히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그 선수를 이끌고 성과를 좀 내왔고 올 시즌 같은 경우에도 뭐 그라본베시나 뭐 슈어스 같은 또 다른 젊은 선수들을 데리고 팀을 잘 이끌고 있기 때문에 뭐 아약스가 워낙에 어린 선수들을 잘 길러내고 기회를 또 잘 주는 팀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경험이 별로 많지 않은 선수들 이적 시장에서 빅클럽들에 비하면은 아주 소소한 돈만 쓰고도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는 감독이라는 게 레비장한테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또 그 다음은 이제 첼시, 유벤투스 거쳐서 쉬고 있는 사리 감독. 이분은 근데 개인적으로 사리 감독 오면은 토트넘 스쿼드를 거의 갈아엎는 수준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분이 올지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이분이 그 레지스타, 그러니까 좀 그 후방 플레이메이커를 조르지뉴를 항상 데리고 다녔던 것처럼 그 위치에 굉장히 확실한 선수가 있어야 되는 팀인데 지금 토트넘엔 그 역할을 할 선수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윙크스가 정말 잠재력이 다 터져가지고 완전히 성공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첼시에서도 저는 뭐 잘했다고 보는데 또 그렇게 좋게 나간 건 아니어서 토트넘 팬들이 반기지도 않을 것 같고요. 로저스 감독 브랜든 로저스 감독은 지금 솔직히 이분이 토트넘으로 올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지 않나요? 아니 왜 하향 지원을 하겠습니까? 레스터 시티 감독이. 그리고 베네테즈, 알레그리 이런 분들 지금 쉬고 있는 감독들 중에서는 가장 이제 하이 프로파일이죠. 뭐 현재에서는 토트넘 출신인 이제 스코파커 플렁 감독이랑 울버햄튼의 누누 감독, 또 브라이튼의 포터 감독 이런 분들도 이제 이름이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갈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뭐 누누 감독도 좀 나름 썰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또 쏙 들어간 것 같고요. 독일로 가면은 랑닉 감독은 너무 중량감이 너무 있는 것 같고 이분은 감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단장이나 모든 걸 총괄하는 그런 역할까지 본인이 했던 사람이라. 지금 레비 같은 굉장히 센 회장이 있는 팀에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 맞지 않나. 또 클리스만 같은 경우는 토트넘 레전드이긴 하지만 감독으로는 별로 이번에 그 하야타 berlin에서 나갈 때 별로 좀 이상하게 나갔고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유로 끝나고 올 수도 있죠. 시기적으로는 맞는데 근데 클럽 레벨에서는 그렇게 손이 가는 감독은 아니지 않나. 예전에 미들스브라 감독할 때도 뭐 평이 좀 별로였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론되는 감독들 중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그 성적을 내려면 알레그리나 뭐 사리나 베니테즈 이런 베테랑 분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알레그리 성적을 낸다고 하면 활동량 중시하고 훈련 엄청 세게 하는 분이고 또 있는 선수들 포변도 좀 잘 시켜서 또 나름대로 자기 어떤 필요에 맞게 또 적응을 시키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오면은 무리뉴 이상으로 재미없는 경기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사리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에 언급한 이유로 별로고 베네테즈는 이제 첼시, 리버풀, 뉴캐슬 다 거쳐가지고 중국까지 갔다 온 뭐 1타 강사 느낌인데 모르겠습니다. 자, 현실적으로는 이제 텐하 감독이 유력하다는 텐하의야 아무튼 이분이 유력하다는 예상에 공감은 하고요. 도박을 한다면 포터 감독 저 이분 축구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좀 역습에 약간 최적화된 축구 물론 지금 팀이 약팀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누누 감독은 좀 별로입니다. 이분 오면 또 맨데스 에이전트가 데리고 있는 선수들 잔뜩 올 거 아니야. 그러면 날강두도 오나? 손흥민, 케인 날강두 이 조합 보는 겁니까 우리? 별로 안 보고 싶네요. 일단 토트넘은 이제 올 시즌이 끝나기 전에는 차기 감독을 선임할 것으로 지금 현재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부임이야 뭐 공식적으로는 7월 1일자로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프리시즌 준비 뭐 계획
새 감독이랑 같이 해야 다음 시즌 준비가 또 제대로 또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저는 뭐 2, 3주 안에는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누가 오게 될지 이거 은근히 좀 기대가 됩니다. 무리뉴가 떠난 자리이기 때문에 또 손흥민 선수가 다음 시즌에도 계속 이 팀에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폴리티비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